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그림 보시면요. 22년의 선박 수출 월별 데이터를 제가 그린 것인데 반도체 무역 수지 추세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반도체는 수출과 연동되어 수입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박은 수출 금액이 거의 대부분 선박 무역 수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자를 비교를 해본 것인데 22년의 경우 선박 수출이 바닥에서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는 사실 확인되고요. 23년 1월 1일부터 20일 사이 데이터를 보면 선박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16% 폭증을 해서 그래서 주요 품목들 중에 압도적 수출 증가율 1등이었습니다. 2등이 46% 증가한 승용차였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수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히 감소를 하면서 반도체 무역 수지가 급감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와 선박의 무역 수지 차액이 22년 상반기에는 그림처럼 크게 벌어졌다가 하반기 갈수록 적자가 축소되어서 현재는 역전되는 거 아닌가, 이게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에 분기별 수주 실적, 이거 이전에 제가 수치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걸 근거로 대략 2년 후 선박 수출이 실현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정을 해서 금년 내년 이렇게 23년 24년 분기별 수출 금액을 그림처럼 그려봤습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2년과 비교할 때 금년 이후 선박 수출 급증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요. 선박 수출은 곧 조선사들의 매출 실현입니다. 향후에 조선사들 실적 개선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조선주 투자와 관련된 그 수급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외국인들 장기적인 그 지분율 변동을 그린 것입니다. 역대 외국인 지분율 가장 높던 시절이 2005년의 43.78%였고요. 최저점은 21년 11월의 12.7%였습니다. 그래서 저 2017년 이후 기간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다시 그려봤는데 최근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외국인 지분율 상승 중이다, 이런 사실이 확인됩니다. 1월 27일 기준 16.61%입니다. 공매도와 신용잔고를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3번 대규모 유상증자해서 상장 주식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를 해서 상장 주식수에 대한 공매도 잔고 수량 비율하고 신용 잔고 수량 비율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율은 2017년 고점이 5.49%였고요. 그 이후에 등락 오르내리다가 21년 8월 이후 대체로 지금 공매도 잔고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22년 8월경, 작년 8월경이죠. 그때 이제 공매도 잔고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그때가 0.48%로 이게 아마 역사상 최저점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이렇게 찍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 3분기에 일시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수주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매도가 다시 증가하고 주가도 좀 약세를 보였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공매도가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작년 8월 이후로. 근데 그 정도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금 1,200~300만 주 이상 이렇게 늘어 있는데, 증가해 있는데, 그게 주식 상장 주식수 늘어난 것을 비교해서 비율적으로 본다면 미미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이 공매도 잔고 비율 최근 단기 고점이 23년 1월 6일자 1.665%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조금씩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는 중입니다. 신용잔고 추세 보시면은 지금은 거의 저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신용잔고 관련해서는 최근 금리 급증을 반영해서 그 신용잔고 이자율이 올리는 이런 증권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이렇게 신용잔고 이자율을 올리는 증권사 이딴 곳은 가차없이 거래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저런 탐욕 마귀 증권사를 단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이 신용대출이지 사실은 현금과 다를 바 없는 주식을 담보한 담보대출 아닙니까? 그 처분도 반대매매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소위 말하는 매도담보대출 아니냐. 즉 그 신용금리는 원래부터 너무 높아갖고 최근에 고금리 이전 과거 저금리 시절에 그 신용금리 기준으로 해서 대략 4분의 1토막까지 팍 내리는 것이 정당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현재의 신용금리 대략 한 5분의 1토막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신용이자율을 올리지 않는 그런 착한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 이용을 늘려주고요. 금리 올리는 탐욕 마귀 증권사들은 거래를 당장 끊어버리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증권사 간 뭐 서비스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뭐 삼성증권이 뭐 분석을 잘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온라인 거래 시스템이 안정적이면은 그러면 저는 족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그건 뭐 그 분석 보고서 나와봤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수익 모델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 예탁금 금리하고 신용대출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돈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고율의 그 담보대출 신용 담보대출 해주고 그 돈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권 신용대출은 사실상 그 주식은 현금과 같지 않습니까? 반대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매매 하면은 3거래일째 현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저건 신용대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금을 담보로 현금 좀 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금리 수준은 지금보다도 한 5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고금리 시기에 편성을 해서 금리 올리는 이런 탐욕 마귀 증권사는 시장이 심판해서 그냥 망하게 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이제 금년 이후에 조선사 매출 급증과 수익 개선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다른 분야는 어떨 것인가 이거 보기 위해서 말이죠. 일단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지난주에 이제 무더기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12월 PCE 물가지수 이게 사진 보시면 5%였습니다. 그래서 11월에 5.5%에서 크게 둔화가 됐죠. 코어 PCE도 4.4%에서 11월에 4.7%보다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2월에 FOMC 열렸을 때 그때 FOMC가 예상한 12월 PCE 물가 목표치가 PCE는 5.6%, 코어 PCE는 4.8%였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훨씬 낮습니다. 그렇죠? 5%하고 4%니까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본다면 지금 그 미시건 대학의 예상치 보시면은 1년 후 그 예상 인플레는 자유 낙하하듯이 지금 그 크게 지금 둔화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3.9%입니다. 연준의 1년 후 목표치가 지난 12월에 제시된 것이 3.1%였으니까 여전히 1년 후 기대치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 5년 후 인플레이션 이걸 보면은 2.9%로 지난달보다도 지난달 3%에서 2.9%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5년이면 이제 장기니까 연준 목표치 2% 아닙니까? 이거보다 현저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목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거 다 반영하면 다음 주 예정인 FOMC에서 기준금리 25 BP 올릴 확률이 98% 넘어가고요.
50bp 올린다는 확률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동결시킨다는 확률이 1.6% 정도로 새로 등장한 상황이라서 2월 기준금리는 뭐 그 사이 며칠 사이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25bp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고점이 4.75%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은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결정하는 그 기준은 1월 CPI, PPI, PCE 물가지수가 다음 달에 다시 크게 둔화되는지 여기에 달린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전분기 대비 2.9% 성장했습니다. 3분기의 3.2% 성장보다는 좀 둔화됐지만 예상치인 2.6% 성장보다는 매우 양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3년 상반기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 거 아니냐?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애틀랜타 연준 이코노믹 나우가 1분기 성장률 전망을 0.7%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불확실한 게 애매한 게 말이죠. 이게 0.7%가 전분기 대비 성장인지 전년 대비 성장인지를 지금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즉 4분기보다 지금 그 1분기는 둔화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전년비 기준으로 만약 본다면 22년 1분기에는 미국 경제 마이너스 1.6% 역상승했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 그래서 연속 2분기 역성장한,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침체가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침체라고 약간 제가 그 구분해서 제가 사실상 침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그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건 이제 금년 1분기 그 성장률을 전년비로 비교하면은 기준효과 때문에 이코노미 나우 이거 전망치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것이 저희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은 보면은 4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로 역성장을 했고 전년비로는 이제 1.4% 성장률 지금 현저하게 지금 악화된 겁니다. 이거는 한국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하고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팍 줄었고요. 그러니까 가상 그 미국의 어떤 그 부자 나라 미국과 한국도 잘 산다고 하지만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체 한국 경제가 그 가처분 소득 줄어드는 게 더 심해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파트 시장 거래 실종 여기에 더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내수는 지금 완전 침체라고 봐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해외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그 반도체 불황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 여파로 중공의 수출과 수입이 전부 급격히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과 중공향 수출이 급감하는 현상, 요거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금년 1분기에도 역성장 가능성 높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집중적인 수출 회복 정책, 내수 부양 정책을 편다고 해도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고려한 한국과 미국의 실세 장기금리 그 대표가 바로 10년물 국채 수익률 아닙니까? 이 추세를 한번 보면은 참 그 흥미로운데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되지 않는 점을 감안을 해서 금리 고점에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상당한 그 수준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플레이션 진행 중입니다. 균형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요거보다는 현저히 높은 물가 상승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추가 하락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3.5% 이하로 내려오면은 팔아버리고요. 4% 내외로 올라가면 매수를 하는
이렇게 채권 투자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제가 영상 올린 거 국민연금 고갈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유일한 근본적인 해법은 현재 그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정상화시키는 것. 목표는 2.1이죠. 지금 그 금년 정부 목표치는 0.73이라는데 합계 출산율 0.73을 2.1로 정상화시키는 것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취지 영상 아주 그 강하게 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